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네, 이제 베트남이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베트남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목표로는 내년 6월이 되게 되면, 2022년 6월이 되게 되면 모든 외국인들, 관광객들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때가 조금 늦춰지든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당겨지든 어쨌든 베트남은 다시 열리게 되고 또 많은 한국 분들이 여기 사업체가 그대로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분들이 이제 예전하고 똑같이 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다른 베트남의 지역보다 물가들이 높은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 분들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이 베트남 시장이 열리게 되면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다낭이나 호치민 같은 경우 또 하노이도 일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겠죠. 그런 지역에서 다시 물가가 다른 데와 조금 다르게 많이 치솟는 부분들을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물가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다낭 같은 경우는 한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곳이나 한인들이 많이 들리는 곳, 또 자주 방문하는 곳에는 정말 월세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런 월세들도 여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도 또 올라가지만 사실은 그런 높은데도 불구하고 월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나라의 물가와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다른 데보다 다른 외국인들이 사업하는 것보다 좀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낭을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다낭은 월세들이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식당을 하거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곳에는 가게의 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은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옛날처럼만 하지 않으시면은 옛날과 같은 그런 높은 월세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월세가 다운되고 또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월세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거는 코로나가 닥쳤을 때 초기에는 월세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많이 떠남으로써 내려간 것도 있지만 남아 있으신 한국 분들의 선택이 어떤 부분들을 선택을 했냐면 좀 더 싼 곳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비슷한 거주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버티고 집세를 내리지 않았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역도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비싸게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곧 코로나가 풀리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시기를 너무 일찍 잡은 거죠. 그래서 거의 아파트가 비어버린 듯한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은 월세를 다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슷한 컨디션이면은 지역도 다낭에는 크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컨디션을 따라서 이렇게 또 좋은 가격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세들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작은 소규모의 아파트들도 월세를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이동을 해서 월세가 조금 더 좋은 조건, 좋은 비슷한 위치에 좋은 조건에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옮기다 보니까 월세가 지금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도 그런 게 있고요. 베트남이 이제 점점 열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복귀를 하실 겁니다. 그때 옛날과 같은 다낭이 한때 폭발적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새를 구하기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월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다시 복귀를 하실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한 자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조금 싼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를 알아보시거나 주거지를 알아보시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도, 베트남 건물주들이나 베트남 집주인들도 이렇게 가격을 높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을 하시거나 거주를 시작을 하실 때 조금 합리적인 선택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집세를 올리는 일을 다시는 만들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정도만큼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도 피크 때처럼 들어오지 않을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옛날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게들도 곳곳에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많이 임대를 해줬던 한국 분들이 임대했던 그런 가게들을 다시 옛날 수준까지 채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좀 더 괜찮은 곳,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부르는 곳으로 계속 선택을 하시다 보면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월세가 오르겠지만은 이 월세가 옛날처럼 너무 올라가는 정말 여기 베트남의 월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가게세라든지 아니면은 거주하는 곳의 세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새로 들어오셨을 때 옛날에 거주했던 데 가격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조금 발품을 팔으셔서 여기의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의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월세로는 정말 정말 지저분한 로컬의 이런 컨디션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낭 같은 경우는 정말 월세가 많이 내렸습니다. 옛날 우리 여기 다낭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다낭의 이렇게 주거지를 찾아보시게 되면 거의 반 가격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격이 이제 한국 분들이 조금 들어오는 초기에 다시 들어오시거나 초기에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계속 형성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합리적인 선택만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월세 가격을 형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력도 쓰시게 될 건데요. 베트남의 월급이나 지금 다낭의 월급 체계로는 인력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월 30만 원 주고 평균 임금이 한 월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월급을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언어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여기의 처음 시작하는 월급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를 어느 정도 한다, 영어를 잘한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력이 되어야만 한 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게 되면은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도 아닌데 좀 잘하는 친구들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의 월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경쟁적으로, 그때는 물론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은 많이 필요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시작하는 시점에서 현재는 인건비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서로 올려가면서 경쟁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국인 가게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을 더 웃돈을 주고 한국어를 좀 잘한다고 해서 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고용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경쟁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인건비도 옛날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메리트가 뭐가 있냐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스타트를 할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들이 우리 한인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거나 또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 지역의, 이 지방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여기 지역의 집세나 인건비를 고려를 해서 얻어야 되는데 자꾸 한국에서 사업하든 또는 한국에서 고용을 하든 그런 비용에 비해서 월등히 싸기 때문에 지금 현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지의 물가를 반영을 안 하고 빨리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쉽게 중개인들의 말을 듣고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베트남이 다시 열리게 되고 많이 나가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 돌아올 때 정말 메리트가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사업을 하시는 한국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올리는 그런 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이제 외국에 와서 사업을 할 때도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이 한인사회가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낭에서 중개인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는 분들이 일정 퍼센테이지의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수수료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은 사실은 신용으로 해서 계속 다음 고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신용을 바탕으로 일을 해서 이 한인 사회의 건전성을 조금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도 베트남에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4년 차이고 곧 5년 차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큰 비용으로 책정되는 이런 월세라든지 집세라든지 인건비가 다시 정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기 대처, 우리 한인분들끼리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월세의 상승분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건투를 빌고요. 또 이렇게 서로 한인분들끼리 잘 협력하고 잘 이렇게 서로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다시 시장이 열리게 되었을 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